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.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당무회의인데, 이낙연 대표 이제 임기를 마쳤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. 참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. 이재명 지사는 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당무회의에 참석을 했을까요? 뭐 명분으로는 일단 마지막 이낙연 대표가 주재하는 당무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대표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해서 뭐 덕담차 들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일석이조 뭐 일타 쌍피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 지금 전국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이런 속에서 보여지는 이재명 지사의 행보, 그리고 동시에 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일정한 견제, 이런 흐름이 같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겠죠. 마지막 그 회의에 어쨌든 당신이 당대표로서 그동안의 쭉 업적 이런 것들을 좀 회고하면서 딱 이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, 이재명 지사가 참석함으로써 뭐 기자들의 많은 시선도 이재명 지사가 왜 참석했냐, 와서 무슨 얘기 했냐,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이 가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.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일정한 어떤 이 메시지도 같이 이재명 지사가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뭐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것으로 보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, 구태 정치가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런 걸 하면은 어쨌든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, 이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. 굉장히 강하게 날선 비판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.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, 총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지난번에 한참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과 계속 이렇게 맞짱을 뜰 때, 싸울 때, 그때도 여권 지지층 내에서 왜 이재명 지사는 입장 표명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, 아주 큰 틀에서 어떤 검찰의 문제, 검찰이 문제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지,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뭐 최근에도 좀 검찰 개혁에 더 매진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뭐 이런 정도를 내놨죠.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성격적인 면에서 좀 비슷하고,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또 호감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2017년이었죠.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, 그 당시 한 TV 토론에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겠다,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, 좀 이 기본적인 뭐 동병상련 비슷한 그런 걸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국, 윤석열 변수가 돌출한 이 윤석열 정국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결과,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. 지금 이재명 지사로서는 야권에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있지만 되게 지지율상 5% 미만에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지지율 최근에 1위를 기록하고,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이 강력한 경쟁자가 야권에 이제 등장을 한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야권 주자에 맞서서 여권에서도 강력한 주자 흐름이 대두가 될 것이다. 결국은 이 여권의 흐름이라는 것이 더 자신에게 지지세가 모이는 일강의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.
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내심하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4.7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그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.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이낙연 대표의 미래를 설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,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,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,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뭐 정치권에 들어갈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일단은 4.7 재보궐선거 결과를 좀 보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정계의 변화, 정계 판도 변화, 정계 개편, 이런 속에서 본인의 위상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, 제3 세력을 결집해서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, 저는 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4.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5월, 늦어도 6월 안에는 일정한 어떤 세력을 윤 전 총장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될지, 아니면 국민의힘과 뭐 국민의당의 중간지대를 흡수한 새로운 당의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단기 필마로 뛰는 이 기간이 그렇게 굉장히 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. 윤 전 총장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을 주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, 그런 이른바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과거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지 고건 전 총리의 사례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조직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. 그 시기가 한 6월, 7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조금 빨리 간다면 5월인데 글쎄요, 5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데,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단기 필마식으로, 과거의 박찬종 전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쭉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의 계산, 윤석열 전 총장의 계산대로 이렇게 간다면 판 자체가 여야의 대결 구도로 가면서 양강이 부딪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.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지점을 보고 있을 거고요. 윤석열 전 총장도 그를 위한 어떤 이 구도, 판을 결국은 이것이 야권 분열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뭐 이재명 지사가 탈당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,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. 결국은 여권 내에서도 한 명의 주자가 나올 것이고, 야권 내에서도 한 명의 주자로 정리되는 그런 흐름으로 4.7 재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질 것이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, 윤석열 전 총장,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국민의힘 쪽에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, 윤 전 총장이 그 판을, 구도를 어떻게 잘 짜느냐, 이런 것에 따라서 어쩌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대결이 현실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아무런 지금 보여준 게 없고 검증받은 바도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. 하지만 과거에 그냥 관료 출신, 또 외교관 출신 뭐 이런 부분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딱 또 그렇게만 보기는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습니다.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, 일단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. 이재명 지사의 그 여유 있는 모습, 이것이 최근에 좀 돋보인다고 할까요? 오히려 저로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. 참 흥미로운 전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좀 저도 잘 지켜보면서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